자, 마음 다스리기 시리즈 네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장자의 용심 약경이라는 다소 좀 어려운 용어를 공부했는데요. 사실 풀면 쉽죠. 마음을 뭐처럼 쓰라고요? 거울처럼 쓰라는 거죠. 거울은 고요하고 반듯하고 말끔할 때에 삼라만상을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출 수 있다고 저희들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내 눈에는 항상 안이 곱고 왜 내 눈에는 모든 게 문제투성이고 왜 내 모든 것이 내 마음에 안 드느냐. 그들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은 내 마음의 거울에 굴곡에서 생긴 왜곡일 수 있다는 것을 제일 먼저 반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의 굴곡을 바로잡으면 그 순간 그 굴곡으로 인하여 왜곡됐던 모든 문제와 모든 고민들이 마음이 맑아지고 잔잔해지고 반듯해짐으로써 그 문제들이 순식간에 해결된다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만들어낸, 내 마음의 문제였고, 내 마음이 만들어낸 문제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마음을 거울처럼 쓰라는 용심 약경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마음에 대한 네 번째 화두가 던져지겠습니다. 그 네 번째 화두가 바로 뭐냐면은 마음의 파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이성이 있고 감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마음이 상하면은 아무리 옳은 얘기해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왜? 마음 문을 이미 닫아놨기 때문에요. 근데 사이가 친하고 관계가 좋으면은 우리가 부탁을 하든 얘기를 하든 소통이 너무너무 쉬워지는 거죠. 그때는 뭐 굳이 이치를 장황하게 설명 안 해도 그냥 형, 동생 도와줘 이렇게 하면은 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마음 다스리기에 아주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공부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화두는 마음의 파도라는 화두를 가지고 마음 다스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바다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다에는 항상 뭐가 출렁이죠? 파도가 출렁입니다. 여러분, 파도 없는 바다 없습니다. 하지만 바다 위에는 그 어떤 파도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치 뭐처럼요? 조각처럼. 아, 이 파도가 정말 멋있다. 이 파도 정말 크다. 이쁘다. 그래서 스톱! 하고 그 파도를 고집할 수 없다는 거죠. 고정시키고 집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파도는 수시로 왔다가 뭐예요? 수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는 항상 파도가 있지만은 그 어느 파도도 바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파도 하나를 싹둑 잘라내서 이 파도가 곧 나야!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마음을 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마음은 사실 바다보다도 넓고 정말 하늘 땅보다도 넓은 게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에도 파도가 일고 있다는 거죠. 어떤 파도가 일고 있을까요? 희, 노, 에, 락, 뭐 또 있죠? 두려움, 뭐 시기, 분노, 분노 있죠? 하여튼 여러 가지 감정들이 뭐 하고 있어요? 파도처럼 출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감정의 파도라고 한번 일단 이해하고 지나갑시다. 감정의 파도는 마음이라는 어디에서요? 마음이라는 바다에서 항상 출렁입니다. 근데 그 대표 선수가 누구 있다고요?
히, 로, 에, 라 이라는 대표 선수들의 파도가 출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느 감정이 나의 마음일까요? 히, 노, 에, 라? 여러분, 어느 이 히로에락이라는 감정의 파도가 그 어느 파도도 바다가 아니듯이 어느 감정도 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감정도 조각처럼 내 마음에 머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마치 뭐가처럼요? 거울처럼요. 항상 빔입니다. 바다에는 그 어떤 파도도 일 수 있지만 그 어떤 파도도 뭐하지 않는다? 고집하지 않습니다. 고집. 고는 뭐예요? 고체화, 정형화시키는 겁니다. 조각화시키는 거죠. 집은 뭐예요? 붙잡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느 파도도 이 파도 스탑! 조각처럼 내가 붙잡을 거야. 그렇게 잡을 수 있는 파도는 바다 위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죠. 우리 마음의 바다에서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의 파도가 왔다가 가죠. 어느 감정을 우리가 스톱 해놓고 얘를 정형화시키고, 즉 조각처럼 정형화시키고 그걸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감정의 파도가 출렁이는데 그 어느 감정의 파도도 마음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 하나를 고집하는 순간 우리 마음은 그 감정에 뭐 하게 된다는 거죠? 아, 갇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갇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뭐 하지 못한다고요? 생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그때의 상황에 우리가 감정을 그 상황에 맞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바다가 있습니다. 큰 파도가 몰려오죠? 왜 이렇게 큰 파도가 몰려올까요? 네, 맞습니다. 뭐가 불기 때문에? 바람이요.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걸 풍이라고 합니다.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일죠. 파도. 파도. 파도를 뭐라고 해요? 파도를 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풍랑이라는 말이 생기는 거죠.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1급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바다에는 몇 급 파도가 일어야 정상입니까? 1급이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7급 바람이 불어요. 그럼 파도도 뭐예요? 7급 파도가 일어야 되죠. 그렇죠? 이게 서로 맞는 거예요. 이게 외부의 자극이라면 이거 뭐죠? 반응이죠, 반응. 작은 자극에는 당연히 작게 반응하죠. 큰 자극이 오면은 당연히 뭐예요? 큰 반응이 오기 마련입니다. 이건 지극히 뭐죠? 정상입니다. 여러분, 1급 바람이 불고 7급 바람이 부는데도 바다가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그거는 바다가 뭐예요? 꽁꽁 얼어붙은 상황이라는 거죠. 바다가 얼음으로 꽁꽁 얼어붙었을 때만이 그 어떤 반응도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거죠. 파도가. 우리의 마음의 감정의 파도가 그 어떤 파도도 일지 않는 상태가 우리의 마음이 이미 뭐예요? 얼어붙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쩌면은 더 안 좋은 상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응할 능력조차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1급 바람이 불든 7급 바람이 불든 바람이 지나가면은요. 여러분, 바람이 지나가면은
바다는 다시 뭐로 돌아와야 돼요? 잠잠함으로 돌아와야죠. 그러니까 이 고요함이 거울처럼 이 정이 바다의 뭐요?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바람이 오기도 전에 파도가 일어요. 어떤 일, 어떤 상황이 오기도 전에 내 마음이 먼저 출렁이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걱정이라고 하죠. 과민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람이 이미 지나갔는데 내 마음이 아직 출렁입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걸 기억하고 있고 그걸 소화 못해서 그 채증이 남아서 끙끙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년 전에 누군가가 저에게 못되게 굴었어요. 저를 욕했어요. 그때 제 마음에서 큰 파도가 출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은 금방 지나갔죠? 금방 지나가는데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이 파도가 계속 출렁이면은 여러분, 이 파도를 만들어낸 사람은 장본인은 누굴까요? 처음에 저를 자극 준 사람일까요? 아니면 내가 지금 스스로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는 장본인일까요? 나 자신이잖아요. 근데 내가 파도를 만들어내면서 3년, 5년 동안 만들면서 처음에 나를 자극했던 사람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 탓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 바다 위에는 3년 전에 분 바람 때문에 지금도 출렁이는 파도가 존재할까요? 바다에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은 왜 그럴까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끊임없이 그 파도를 그 자극을 확대 재생산해서 1급 바람 부는데 5급 파도를 만들어내. 그렇죠? 상대방은 나를 조금 상처 줬는데 내가 그 상처를 크게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혼자 아파하고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뭐예요? 이것 또한 상대방을 억울하게 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악의적으로 다가가지 않았는데 왜 당신한테는 이렇게 큰 상처가 되었느냐 그거죠. 나는 과도만 살짝 휘둘렀는데 왜 당신은 뚜로 스스로를 자르고 있냐 그겁니다. 자,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1급 바람 불면은 뭐예요? 1급 파도가 입니다. 7급 바람이 불면은 광풍에는 뭐예요? 노도가 휘몰아칩니다. 이것도 지극히 다 뭐예요? 정상입니다. 근데 1급 바람 불든 5급 바람 불든 7급 바람 불든 바람이 지나고 나면은 바다는 뭐 해야 돼요? 다시 잠잠해져야죠. 바람은 지나갔는데 아직도 출렁이고 있으면은 그건 바람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는. 그리고 바람이 불기도 전에 출렁이면은 그건 뭐라고 했죠? 걱정이죠. 바람이 이미 지나갔는데도 아직도 출렁이고 있다면은 그거는 후회가 될 수 있고 뭐예요? 원망일 수 있다는 거죠. 후회와 원망, 미움 이런 것들을 안고 있으면은 이 파도는 잠잠할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급 바람 부르는데 5급 파도, 7급 파도를 만들어내요. 그건 뭐예요? 그거는 과도한 거죠. 불기도 전에 작은 일에 엄청 막 걱정하고, 그렇죠? 밤잠 못 자고 호들갑이에요. 그건 과민이죠. 그리고 바람이 부는데도 아무 반응 없는 상황. 그거는 얼어붙은 거죠. 이 우울증 환자가 바로 마음이 얼어붙은 겁니다. 감정이 외부의 자극에 반응할 수 있는 해소 에너지마저 갖지 못한 아주 최저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가장 안 좋은 상태라. 여러분, 이 몇 가지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하면서 나의 감정은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에는요, 원래 히로에락이라는 게 마음속에 이렇게 뭐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죠. 이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프로그램? 감정의 프로그램. 근데 이것이 클릭하기 전에는 모니터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클릭하는 게 뭐죠? 우리의 마음을 클릭해 주는 게 그게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뭐예요? 바람이 불어야 파도가 일듯이요. 풍랑이죠. 풍은 자극이라면은 랑은 거기에 대한 뭐죠? 네, 맞습니다. 반응입니다. 여러분, 1급 바람이 불면은 1급 파도가 일면은 자극과 반응이 어때요? 어울리죠? 그 어울림을 화라고 해요. 화. 자극과 반응이 적당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극 없으면, 클릭이 없으면 얘네들은 뭐예요? 얘네들은 안 나타나죠. 화면에.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중이라고 합니다. 치우침이 없다는 거죠. 근데 자극이 와서 딱 클릭하는 순간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다? 어, 결혼식이에요. 그러면 이 감정이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무대 위에 올라오는 거죠. 근데 아무리 기뻐도 여러분 결혼식 가서 아무리 당신이 하객으로 가서 기뻐도 여러분 주인공보다 신랑보다 더 기쁘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혼주보다 더 싱글벙글하면 좀 상황에 좀 안 맞지 않나요? 여러분 상가집 가면은 어떤 감정이 올라와야 돼요? 이 슬픈 감정이 올라와야 되죠. 얘가 주역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왜? 상가라는 무대니까. 근데 여러분 이 자극이 와서 이 반응이 나타났는데 여러분 이 슬픔이 상주보다 더 크면 되나요? 상주는 이미 슬픔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있는데 당신이 와가지고 아이고 아줌마 왜 죽었어요 하고 통곡하면은 그거 경우수야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자극, 즉 상황과 나의 감정의 반응 이것이 뭐예요? 아 어울려야겠죠. 화이죠 화. 그러면 이런 자극이 오기 전에 즉 바람이 불기 전에 얘네들은 뭐예요? 잠잠한 상태죠. 그걸 뭐라고 해요?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죠? 과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과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람이 불기도 전에 희노애락이는 감정의 파도가 이미 출렁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뭐가 많죠? 근심과 걱정이 많겠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과도해요. 어, 그 정도로 화낼 일이 아닌데 뭐예요? 화를 버럭 냅니다. 즉 반응이 지나치다는 거죠. 지나친.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슬픔도 조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응의 세 번째는 어떤 거죠? 과둔하다는 것입니다. 얼어붙었다는 거죠. 희노애락이 전혀 반응이 없어요. 꽁꽁 얼어붙은 우울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정말 이 자극과 이 반응이 잘 어울린 화입니까? 자극이 오지 않을 때는 우리 마음은 그야말로
한쪽으로 기운 게 없는 잠잠함과 올곧은 발음입니까? 그래서 중이 곧 뭐예요? 정이죠. 중정입니다. 정입니까? 고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모든 명상과 기도의 지향점은 바로 뭐예요? 고요함입니다. 모든 수련과 경전의 가르침의 목적은 마음을 뭐하게 하는 거죠?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반듯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중의 핵심이 바로 뭐예요? 이거라는 거죠. 과연 우리는 어떤 스타일일까요? 그렇죠? 자, 자극 오기 전에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중이죠. 뭐가 안 된 거예요? 클릭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자극과 반응의 조화죠. 그걸 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중화라고 얘기하죠. 중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이 어부 출신입니다. 갈릴리라는 큰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평생 해온 사람들이니까 이 바다의 풍랑과 씨름하는 데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한 번은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는데 아니 그날따라 풍랑이 심상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 이런 어부들이 팔을 걷고 풍랑과 싸웁니다. 이때 같이 승선한 예수님은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계십니다. 여러분 잠잔다는 것이 무엇이죠? 고요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런 풍랑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다. 그렇죠? 그 마음이 얼마나 커야 합니까? 우리가 마음이 작으면요, 우리 몸이 이 뱃속에 있고 이 풍랑 속에 있어요. 그러면 같이 흔들리고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커지면 이 배도 이 풍랑도 다 어디 안에 들어온다고요?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이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삼킨 바 되고 또 되고 그렇죠? 그 상황에 끌려갈 때 우리는 뭐가 생기죠?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부의 그 경험과 그들이 장뼈 굵은 그 힘으로 풍랑과 맞서 밤새 싸우지만은 풍랑은 점점 거세집니다. 돛은 찢겨나가고 배는 파손 직전입니다. 이때 누구를 깨우죠? 예수님을 깨웁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으로 이 바깥에 오는 모든 자극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힘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아주 유명하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람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마가복음 4장 39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항상 욕심에 의해서 욕심의 바람이 불어서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경쟁하면서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우리의 마음은 한시도 잠잠할 데가 없어요. 늘 풍랑이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내 마음이라고. 슬픈 게 내 마음이야. 기쁜 게 내 마음이야. 분노하는 게 내 마음이야. 그 파도 하나를 고집하면서 이 감정이 나의 마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파도도 바다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생겼다가 그냥 사라집니다. 붙잡은 건 뭐죠? 우리가 붙잡은 건 허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상대방하고 나에게 자극 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허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1급 바람 불었는데 왜 난데없이 7급 파도가 일죠?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자극은 1급 자극뿐인데 왜 나에게는 7급의 분노가 일죠? 그 7급의 분노를 만들어낸 사람은, 그 장본인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누굽니까? 나라는 거죠. 그리고 3년 전에 분 바람에 아직도 파도가 출렁인다면은 지금 이 출렁이는 파도를 만들어낸 장본인이 상대방일까요? 나일까요? 나잖아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내 놓고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상대를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법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죠. 엉뚱한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 놓고 남 탓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을 못 찾으니까 당연히 해결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크게, 그렇죠? 높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깊게. 여러분, 쓰나미가 막 휘몰아치고 태풍이 막 휘몰아쳐도 바다 깊은 곳은 잔잔합니다. 그래서 깊이 내려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높이 날면은요, 여러분, 지금 바다 위에는 진짜 큰 태풍이 휘몰아치고 있는데, 여러분 비행기 타고 10,000m 고공에서 비행하면은 그 태풍은 우리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아무리 큰 파도가 밀려온다 하더라도, 아무리 큰 바람이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태평양 그 자체이고, 우리가 지구 그 자체이면, 그 태풍은 상대적으로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커지면 모든 파도는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스톰이나 어디요? 티카. 스톰이나 티카. 여러분, 정말 감정의 파도가 휘몰아칠 때, 우리가 어떤 자극에 의해서 이길 수가 없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 마음을 더 뭐예요? 크게 확장하는 모멘텀이라는 거죠. 뭐를 통해서요? 진리를 깨달으면, 그렇죠? 마음의 본연을 깨우치면, 우리 마음이 원래 하늘만큼 땅만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마음이 왜 작아졌을까요? 어떠한 사건에, 어떠한 감정을 고집하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붙드는 순간 우리도 그 붙든 감정에, 붙든 상황에 우리도 갇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풍랑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몸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약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커지고 높아지고 깊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그 상황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거죠. 마치 차찬 속에 폭풍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이 올 때 반응이 오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크면 클수록, 마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마음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반응이 뭐예요? 바로 안 옵니다. 천천히 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걸 여백이라고 하죠.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우리는 뭐가 많아져요? 여유가 많아지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항상 웃으면서 누가 뭐라 해도 화를 안 내요. 항상 그냥 온순하게 그냥 말을 곱게 그냥 속삭이듯이 얘기해요. 아, 그랬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기분 나쁘셨어요. 그분 앞에 가면은요, 우리의 화도 뭐예요? 더 이상 치밀 곳이 없는 거예요. 사그러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에게는 어떤 자극에 바로 반응하지 않도록 마음의 공간을 크게, 높게, 깊게 만들어서 여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걸 심리적 뭐라고 하죠? 공간이라고 얘기하죠. 여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생깁니다. 이 여백이야말로 우리 마음의 성숙도의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자극이 오면 바로 반응하는 사람일수록 덜 성숙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일수록 아직 덜 성숙됐다는 거죠. 성숙된 사람일수록 그것을 뭐예요? 안에서 해석하고 소화하고 잘 다듬어서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름답고 선하고 공격적이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참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주제, 마음의 파도. 여러분,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또 그런 심법을 잘 터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두는 마음의 상처입니다. 왜 나는 상처를 쉽게 받죠? 남은 다 괜찮은데. 그러면 이미 받은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하면 치유받을 수 있죠? 이 화두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